안녕하세요. 지난번 2차 세계대전의 서막과 모스크바 공방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스크바 공방전의 2페이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점령 실패 이후 석유가 떨어진 나치 독일은 청색작전이란 이름으로 소련의 유전지역인 카프카스 유전지역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세에 찬 스탈린은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온 소련 전선에 걸친 대반격을 시행합니다. 뻔한 결과이지만 오히려 독일군이 역공하여 남부집단군이 소련군 27만 병력을 요단강을 건너 신을 만나게 해줍니다. 덕분에 독일군의 사기는 올랐고 마침내 150만 대군을 이끌고 청색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오판을 하여 모스크바에만 우주 방어를 했고 독일군이 나름 수월하게 진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스탈린은 기만작전이라고 생각 독일군은 남부인 동강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다시 한번 좌절하고 곧 이내 남부로 병력을 넣게 됩니다. 그러나 남부집단군은 엄청난 속도로 소련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련군은 동강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독일군에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독일군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프카스 위쪽이 텅 비어 있었고 만약 소련군이 치고 내려오면 독일군은 포위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전선을 단단히 구축하여 못 내려오도록 막은 다음 카프카스로 내려가야 했죠. 그리하여 독일군은 동강과 볼가강 사이 지역을 점령, 카프카스를 소련 본토와 차단하려 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점령 지역에 스탈린그라드가 히틀러는 급기야 목표를 변경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부하와 장교들은 카프카스를 방어하는 게 목표라고 했지만 이미 히틀러의 눈에는 스탈린그라드가 보이질 않았고 결국 남부집단군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점령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 방향도 갑자기 바뀌어 보급선도 엉망이었습니다. 기름은 벌어져 갔죠. 독일군은 불과 3개월 만에 스탈린그라드의 90%를 점령했죠. 그러나 독일군은 진격에만 취한 나머지 측면을 방어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측면을 방어하면 기세가 떨어지고 동맹국들은 군사적으로는 이미 저 멀리 버려버린 국가들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히틀러는 루마니아군을 썼고 곧바로 독일군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엄청난 기세에 방어하는 데만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계속 몰려오는 막대한 피해에 소련군은 온 SSR에서 청년 그럼에도 불구하면 압력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징집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자존심 싸움 각국의 병사들은 뒤도 새도 모르게 죽어갔죠. 주코프는 이것을 들이받는 도리라 생각했고 고민하던 주코프에게 니콜라이 바투틴이 찾아와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투틴은 한참을 조사하여 독일군의 아킬레스건을 찾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던 루마니아 군이죠. 소련군은 곧바로 천왕성 작전을 준비하게 되죠. 독일군도 낌새를 눈치챘지만 히틀러가 방어 전력이라고 박박 우겨대어 공격하지 못하죠. 덕분에 소련군은 115만 대군을 모으게 됩니다. 마침내 천왕성 작전이 개시되고 루마니아군 방면을 공격하였습니다. 초기엔 포연으로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중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소련의 T-34를 이기지 못하고 후퇴합니다. 독일군도 측면을 막으려 했지만 기름이 떨어져 갈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냥 히틀러가 병신. 소련군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독일군을 스탈린그라드에 포위시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 탈출을 무시하고 지원을 보내 뚫겠다고 하였고 결국 자존심을 포기 못한 히틀러는 이내 겨울 폭풍 작전을 명령합니다.
만슈타인은 육군에게도 진격해달라 했지만 히틀러는 결사반대하였습니다. 이미 스탈린그라드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 만슈타인의 군대는 후퇴했고 겨울 폭풍 작전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구원군이 격퇴당해도 제6군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소련군을 밀어붙였지만 파울루스는 개죽음이라 판단. 히틀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존심을 포기 못한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 사수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곤 장렬히 죽으라고 명령했죠. 파울루스는 분노가 치밀었고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소련에 항복합니다. 제6군은 무려 20만 명이 죽거나 다쳤죠. 한편 스탈린은 매우 흡족해했고 이에 스탈린은 우크라이나까지 되찾으려 하죠. 압도적인 물량으로 기세를 몰아 독일군을 밀어냈습니다. 이것을 질주작전이라 불렀죠. 이에 독일군은 후퇴를 거듭하여 청색작전 시작 당시에 하리프스까지 밀려나죠. 퇴로가 틀어막힌 카프카스 쪽 남부집당군들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석유도 얻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석유 시추 시설을 파괴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부집당군은 카프카스 서쪽 해안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수송선만 오면 되는 상황에서 히틀러는 엄청난 망상으로 수송선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스탈린은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으려 했지만 라스푸티차로 다시금 진격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이번 일로 인해 1942년 공세로 청색작전이 저 멀리 사라졌죠. 이미 공세는 글러먹었기에 교착 상태로 계획을 변경하죠. 그리하여 독일군은 방어라인을 구축, 최대한 피해를 입히는 강요하는 전략을 구당하죠. 걱정하던 히틀러 앞에 중부집당군의 승전보가 울리게 됩니다. 바로 35만 대군을 섬멸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하여 히틀러는 걱정이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점령과 청색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막을 내립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